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파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파동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다음으로 파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파동이 공간상으로 퍼져나갈 때 파동 방정식 yxt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소리의 전파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소리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파동에 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빛의 굴절과 소리의 도플러 효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면 위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뭇잎은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상하 운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은 물결의 상하 운동 에너지가 차례로 전파되는 것이고 물입자가 밖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원점에서 매질의 교란 상태가 매질을 통해서 밖으로 규칙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동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파동은 진동 방향이 위아래가 있는가 하면 어떤 파동은 좌우로 진동하는 파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의 전파 방향은 바깥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루는 파동을 횡파라 하고, 그에 대한 예로 빛, 그리고 전자기파, 악기의 현, 지진파의 S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전파 방향이 서로 같은 파동을 종파라고 하는데, 종파는 매질 입자의 간격이 본래 정지 상태보다 빽빽한 부분과 성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용수철 파동, 그리고 음파, 지진파의 P파가 종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동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는데 각각 마루와 골이라고 합니다.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이며 최대 변유가 됩니다. 혹자는 진폭이 마루에서 골까지 거리, 즉 2a가 아닌가 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장이 있는데, 파장은 서로 이웃하는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이며 파원이 원점에서 1회 진동하는 사이에 파동이 진행한 거리와 같습니다. 진동수는 파원이 원점에서 1초 동안 왕복하는 횟수이고 단위는 헐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진동수는 진폭과 더불어 에너지 생성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동수는 에너지 구효의 특성치이고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동수의 다른 형태로 주기가 있는데, 매질이 1회 왕복하는 시간이고 진동수의 역수입니다. 앞서서 구한 매개 상수로부터 파동의 전파 속도 V를 구할 수 있는데, 파동은 주기 t초 동안에 한 파장만큼 진행하므로 V는 t분의 람다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ft는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 V는 f람다 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진동하는 파원의 주기를 t 또는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면 원점에 위치한 파원의 진폭을 a라고 했을 때 어느 시각 t에서 파원의 변위 y0t는 a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원은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시간의 함수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원점에서 생성된 파동 에너지는 매질의 밀도와 진폭의 제곱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을 모두 곱하여 나타내고, 여기에 속력을 곱하면
단위 면적당 파동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원점에서 발생한 파동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미 파동이 형성되어 공간상에서 정상 상태로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1번에서 주기가 t인 파동이 시각 t=0에서 노란색 파형이 주어졌다고 하면 어느 시간 예를 들어 t가 4분의 t만큼 지나가는 동안에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점에 있는 매질이 끌려 올라가는 동안에 인접한 매질들은 화살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매질은 왜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질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점 C에 있는 매질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는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원리에 의한 것이죠. 그림 1번에서 두 개의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회색 파형은 원래의 파형 y0t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파형은 아래와 같고 오메가 t는 2파이임을 이용하면 가운데식과 같이 쓸 수 있고 가운데식을 2파이로 묶어내면 마지막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주기를 한 파장으로 본다면 주기의 4분의 1은 파장의 4분의 1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 그림을 보면 원래의 회색 파동에 대해 4분의 t가 또다시 흐르는 동안에 빨강색으로 변할 것이고 이것은 최초 파동이 왼쪽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결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여기서도 주기의 2분의 1은 파장의 2분의 1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으로 시각 t가 주기 대문자 t에 대하여 람다분의 x만큼의 비율을 갖는 경우, 즉 시간 t가 t 곱하기 람다분의 x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진동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은 아래와 같이 부호가 반대인 방정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질은 주기 t 또는 진동수 f는 t분의 1 헐스로 제자리에서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고 인접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이동하지는 않으며 다만 우리에게 V는 F남다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파동 중에서 종파에 해당하는 소리에 관한 여러가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을 두드리면 북표면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기도 좌우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전파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파는 진동 방향으로 밀한 공기와 소한 공기를 번갈아 가면서 전파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질의 밀도 차이로 진동이 전달되므로 공기가 밀한 곳은 압력이 높고 소한 곳은 압력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 느끼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0kHz의 범위이고 말할 때의 진동수는 대략 100에서 600Hz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음파의 전파 속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서 B는 공기의 부피 탄성률, 로우는 공기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공기의 상태는 부피, 압력, 온도 등이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속력 V를 구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온도에 관한 식으로 간략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온도가 10도씨일 때 음속은 약 337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리에 관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일반적인 특성은 빛과 마찬가지로 반사, 굴절, 회절, 그리고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소리는 메아리 현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벽에 부딪히면 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소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즉 굴절하는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조금 열어두면 소리는 회절에 의해 방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소리의 파장이 클 때는 더 잘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음은 고음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회절하기 더 쉽습니다. 동일한 음원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경로차에 따라 보강 또는 소멸되는 간섭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질 외에도 맥놀이 현상이 있는데 서로 근접한 진동수를 갖는 소리 굽쇠를 동시에 울리면 소리가 중첩되어 주기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고 1초 동안의 맥놀이 수는 두 음파의 진동수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놀이 현상을 이용하여 악기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동은 매질 내의 한 점에서 생성되는 진폭과 진동수가 인접 매질을 통해 규칙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파동을 나타내는 방법은 마루, 고올, 진폭, 파장, 주기, 그리고 진동수 등이 있고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진동수는 불변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파원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구분이 됩니다. 파동을 나타내는 진동 방정식은 이와 같고 맨 뒤에 시간, 거리, 각도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전파 속력은 이와 같고 각 기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소리의 성질에는 반사, 굴절, 회절, 간섭, 그리고 맥놀이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